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 석호인 고성 화진포는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돼 수십 년간 각종 개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주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고성군이 관련 용역 추진에 나섰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1년 강원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고성 화진포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 석호로 바다와 호수, 울창한 송림이 빼어난 명소인데 수십 년간 군 휴양시설 위주로만 쓰였다 2005년부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승인됐지만 개발은 정체돼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할 때마다 개별 심의가 필요한 보호구역이 전체의 71.5%인 반면 제한이 없는 곳은 6.7%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문화재 지정 해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다가 공장이었는데 요즘에는 고기가 안 나다 보니까 화진포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진포와 같은 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승격한 강릉 경포호를 보면 저반 구역에 호텔,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 조성되고 대형 수족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관광시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세부 여건이 다르다 해도 화진포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성군은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보전과 관리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매우 나쁨 상태인 화진포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준설 등 개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체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화재라는 이제 그 이유 하나로 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이고 이것을 좀 적절하게 풀어간다면 주민들도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이 화진포를 바라볼 수 있고. 고성군은 이달 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강원도에 문화재 지정 해제나 현상 변경 등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개발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고성군의 논리가 강원도 문화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대 의대와 강원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외에 신규 외래 환자는 받지 않기로 하고 집단 휴진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9일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엽니다. 앞서 강릉 아산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주 1회 휴진과 장기 육아휴직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주민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며 위반할 경우 투표 비밀 침해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산나물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직접 재배한 여러 종류의 산나물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나무 그릇에 형형색색의 산나물이 가득합니다. 지역 특산물인 곰치와 명이, 곤드레, 두릅까지 다양한 종류의 봄나물이 가득합니다. 2024 강원엔 홍천 산나물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저희 홍천군의 우수한 산나물이 함께 더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산나물 축제를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강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양은 12,000톤, 봄철인 3월부터 5월에 판매가 집중됩니다. 올해는 강원도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홍천에서 같이 열려 더 많은 지역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하나씩 팔아가지고 그분들이 드셔보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효과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자라는 곰치인데요. 이렇게 모종을 직접 심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곰치를 집에 가져가 기를 수 있고 산나물이 들어간 떡매치기와 기차 투어, 볏짚 썰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국내외 각종 야생화들도 상춘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은양지 같은 것도 정말 매력있고 에델와이스 우리나라 거 있죠. 솜나래 거. 그거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가서. 강원도 12개 시군 47개 농가가 참여한 홍천 산나물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해 4월 대전과 충남은 며칠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산불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특수 차량과 드론, 또 입는 장비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목이 울창한 휴양림에 산불이 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재빠르게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고 중형 산불 진화 차량이 빠르게 불길을 잡습니다. 산불 진화용 드론은 공중에서 소화약재를 뿌리며 미쳐 놓친 불길까지 잡아냅니다. 모두 산불 진화를 위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입니다. 대원들이 착용한 은색 기기는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웨어러블 로봇으로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펼 때 드는 힘을 줄여주는 근력 보조기기입니다. 근피로도는 38%, 근력 소모는 36%까지 낮춰 진화대원들이 수도 없이 몸을 구부리고 무거운 장비를 옮길 때 드는 힘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시범 구매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요. 이번 가을철 산불부터 바로 이제 시범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독자 개발한 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 차량은 차체와 부품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와 산소 공급기 등 구급 장비가 탑재된 것이 특징. 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인 이른바 펌뷸런스로 산불 진화와 동시에 긴급 구급 활동도 가능합니다. 고압 송수 펌프로 1km 떨어진 곳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고 기존 소형 진화차보다 2.5배 많은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불길을 잡는 능력도 진화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앞으로도 ICT를 활용한 특히 AI를 활용한 진화 장비, 그다음에 예방 기술, 그거를 점점점 연구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압 소화기가 달려 물보다 20배 높은 성능의 소화약재를 뿌릴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은 최대 20분간 운용이 가능해 산불 진화 최전선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가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전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해 중단했고 이후 공모를 다시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 게시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 심리가 위축됐고 전 사업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 공모 기간을 5월 31일로 연장하고 6월 14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6년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강릉시가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2026년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공무원 파견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에 5년 동안 총 445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선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협약을 맺고 전문가 자문 컨설팅과 계획 보완을 거쳐 2028년까지 국비 240억 원 등 총 44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선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신동읍, 화암면, 임계면 1단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북평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입니다. 국내 야생 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철새 도래지 87곳에서 야생조류의 분변과 폐사체 등을 조사한 결과
H5N1형 8건, H5N6형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전북이 각 3건씩 발생하는 등 7개 시도에서 19건 발생했지만 강원도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 열린 미국 애리조나 ITS 총회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ITS 학회에 잇따라 참가한 강릉시가 올해 10월 한국 ITS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ITS 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며 국내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ITS 기술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열린 행사에서 2026 강릉 ITX 세계 총회를 홍보하고 앞으로 행사 준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올랐고 특히 동해 지역에서는 3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 변동은 일주일 전보다 0.01% 오른 가운데 동해시가 0.23% 뛰어 3주 연속 0.2% 상승을 웃돌고 있습니다. 원주와 속초는 각각 0.07%, 춘천과 삼척은 각각 0.02% 뛰었습니다. 강릉은 1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0.22% 내렸고 태백은 0.27% 하락하며 도내에서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양양군이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430억 원가량 늘어난 4,686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